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양시장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1% 넘는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안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종목들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탑5 종목들 꼽아왔습니다. 살펴보시면 유니온 그룹주들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이 모두 다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유니온 머티리얼은 29%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요. 6,72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의 히토류 대체, 페라이트 사용 기대감이 전일장까지 지속이 되면서 유니온 그룹주들이 일제히 부각을 받았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 고성능 페라이트, 마그넷 사업 영위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일제히 급등했다는 점도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알루코가 있는데요. 알루코가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16%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3,825원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특징주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알루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세를 나타내면서 16%대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해서 DB가 있는데요. DB가 10.54% 오른 1,9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ADB 연차총회 개회식 축사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등 이러한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 협력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를 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세를 나타내면서 DB도 10%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내화도 29.43%로 전일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4,970원을 터치했습니다. 이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내화물 제품을 판매 중인 기업인데 이 부분도 특징주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알루코입니다. 알루코는 이 사우디 네옴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알루코가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이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네옴시티 조성 등 사우디가 추진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던 건데요. 알루코는 현대로템의 열차 알루미늄 차체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대로템은 사우디 투자부와 철도청과 함께 철도 차량 제조 공정을 설립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현대로템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루코도 관련 종목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온 그룹주들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테슬라의 페라이트 사용 기대감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니온 그룹주들 짚어드렸고요. 한국내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내화는 내화물을 판매 중인 내화물 제품을 판매 중인 기업입니다. 이 페라이트 코어는 자성체 세라믹의 통칭인데요. 이 한국 내화가 판매를 하고 있는 내화물은 세라믹의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내화도 히토류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히토류 중에서도 페라이트와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한국 내화의 주가도 29% 넘게 오르면서 4,97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엔투텍과 크리스탈신 소재, 현대모백스와 시티랩스, 그리고 동국 RNS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4.99%로 5%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최근 히스토리를 짚어드리자면 엔투텍은 지앤원 에너지의 최대 주주로 4월 초에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또 에이스팩토리 매각 소식에 지난 2일에는 30% 오르는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을 안으면서 전일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몰렸고요. 이에 따라서 5%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한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크리스탈 신소재 살펴볼 텐데요. 크리스탈 신소재가 11.47% 올랐습니다. 주가는 1,691원에 장을 마쳤는데 크리스탈 신소재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몰렸던 종목입니다. 이 4월에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소식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전일 시장에서는 국내 완성차 기업과 협업을 한다는 소식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슈 체킹은 조금 이따가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무벡스가 최근에 이름을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도 6.56% 상승을 했고요. 4,7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443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전극 조립 공정, 물류 자동화 장비 설계와 공급, 설치 슈퍼바이징 등의 판매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바 있고요.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류 연구개발 예산에 자금을 투입하고 2026년부터는 로봇 배송을 시행하는 등 물류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겠다. 이런 히스토리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무벡스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동국 RNS 같은 경우에 히토류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그중에서도 희귀금속 관련주로 엮인다는 점 전일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기관이 특히나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는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 국내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2차 전지 배터리에 사용이 되는 이 운모 테이프 샘플 납품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몰렸고요. 이에 따라서 11.47%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소진율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 소진율은 34.1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천연 운모 테이프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천연 운모는 합성 운모 대비 가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이 내열성이 떨어지고 백색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 하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기대감까지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 종목들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만한 수급 특징 그리고 특징주가 있는지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황희수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수급 특징 분석해봤습니다. 특징주들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오늘장까지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ST팜을 말씀드리겠는데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세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회사의 R&D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폭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지만 마진율이 개선되고 원가율이 개선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리고페타이드를 기반으로 한 신약 관련된 원료 수주를 꾸준히 받으면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동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과 내후년부터는 이런 올리고페타이드 기반한 블록버스터 신약이 출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4년과 25년부터는 실적이 큰 폭으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원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때부터 현재까지 mRNA 관련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도 역시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황희수 차장 연결을 통해서 ST팜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순서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PC 플러스, 코이즈, 쌍용 CNE, 에코플라스틱, 현대 BNG 스틸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특별한 상승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시간외에서도 그 강세를 이어갔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한
위치한 MPC 플러스 오늘까지 정리 매매 기간인데요. 화요일장에서는 본장에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급락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25.22%까지 오르면서 정규장에서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주가가 종종 상장 폐지를 앞두고 급등하는 상패빔 현상이 재현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결국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시간외에서는 지금 현재 11.24% 급등하면서 종가를 594원에 형성해냈습니다. 네, 밑으로 코이즈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10%를 꽉 채워냈습니다. 이 코이즈는 LCD 블루용 광학필름 코팅과 도광판, LCD 패널 보호필름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지난달 코이즈가 제천의 양극재 첨가제 양산공장 조성을 발표하는 등 2차 전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즈가 2차 전지용 양극재 첨가제를 개발한 데 이어서 대량 생산 공정 기술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서 어제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90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쌍용 C&E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으로 시간외에서 강세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페라이트 사업을 영위하는 쌍용 머티리얼은 유니온의 지분을 매각한 만큼 페라이트와 이제 더 이상 관련이 없다는 점 체크하셔야겠고요. 같은 이슈로 누리플렉스도 시간외에서 상승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에코플라스틱과 현대 BNG 스틸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본장에서 모두 상승 마감한 종목입니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의 강세를 시간외에서 그대로 이어갔고요. 현대 BNG 스틸은 니켈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시간외에서 4.96% 추가로 상승해줬습니다. 네, 넘어가서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 뷰웍스, 태경산업, 위메이드, 그리고 심텍홀딩스 순으로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 한미글로벌과 태경산업은 본장에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뷰웍스와 지금 현재 심텍홀딩스는 실적이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는데요.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미글로벌과 태경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은 본장에서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시간외에서 특별한 사유는 없었지만 하락 전환을 했고요. 지금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페라이트 필수 원료인 아연 분야에서 국내 업체로 해외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기록과 함께 망간 사업도 영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52주 신고가를 어제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경산업 보시면 시간에서 2.84% 빠지면서 33,2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넘어가서 실적 발표된 기업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웍스와 심텍홀딩스인데요. 먼저 뷰웍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9%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늘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뷰웍스에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4.05% 추가로 빠지면서 지금 현재 존일 종가 38,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심텍홀딩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빠졌고요. 하지만 영업손익은 적자까지 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외에서 마이너스권으로 2.21% 하락했습니다. 네, 참고로 심텍 역시 실적이 악화됐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심텍은 지난 1분기에 영업손익이 321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심텍도 시간외에서 1.37%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위메이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 나이트 크로우가 출시된 지 하루 만에 구글과 앱스토어에서 모두 1위를 하면서 이제 적자에서 벗어나서 실적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기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장에서는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시간에서는 2.57% 빠지면서 2,1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위메이드와 관련된 추가적인 소식이 있는데 그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원의 미래의 전설2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서 액토즈 소프트와의 취소 소송에서 싱가포르 ICC가
SK가 위메이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점이 오늘 정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시간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가 따로 있을까요? 시간에서는 그 뷰웍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뷰웍스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1분기에 실적 발표 이후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발표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의 시간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하지만 여전히 의료용 디텍터 영상 장비가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동영상 디텍터 사업이 작년에 309억 원 매출로 고성장을 진행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유럽 쪽에 신규 고객선을 확보하면서 성장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점을 향후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기존 사업의 어떤 성장 둔화가 나타나면서 이익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점을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조금 악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성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산업용 카메라라든지 의료용 동영상 디텍터 사업 부분이 하반기 들어서는 이러한 실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 연결을 통해서 뷰웍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로 저희 시장이 하루 쉬어갑니다. 그런 만큼 오늘 하루는 더 힘내서 매매하시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